이번 시간은 분류의 실제 하이라이트, 동물, 동물에 한번 이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을 20분, 많아도 30분 안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분류 동물 살짝 두렵기도 한데,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정신 잃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게 분류 기준 알고 특징 알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지 않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물의 분류 기준 갑니다. 큐. 자, 이 분류 기준의 이 표 하나만 이해하면 90% 이상은 끝난 겁니다. 이 표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를 이해하는 거. 자, 근데 벌써 처음부터 느껴지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모르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선구냐, 후구냐, 척색이냐, 무척색이냐, 무배업이냐, 이배업이냐, 삼배업이냐, 채강이 무채강이냐, 원채강이냐, 진채강이냐. 와우, 아주 그냥 뭐 포배냐, 낭배냐. 자, 지금부터 하나씩 몇 개씩? 한 개씩 천천히 볼게요.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단어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수정란이고요. 수정란이 나날을 해서 이렇게 8세폭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잘 보면 8세폭이 될 때 보면은 이게 다 꽉 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부를 봐도 요렇게 꽉 차 있어. 이렇게 8개가 있는 건데, 이게 포배 상태가 되면요. 포배 상태가 되면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요렇게 요 세포들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배 상태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와 같이 속이 비어있는 상태가 돼요. 이걸 포백이라 부릅니다. 8세폭이 뭐 16세폭이 이때까지는 안이 꽉 차 있어. 세포들로 그냥 꽉 구성되어 있는데, 포배 상태가 되면 세포가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안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포백이야. 포백이 포배라는 말 해결됐죠? 세포 분열 과정에서 세포가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가운데에 공간이 생기는 거,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 거, 이게 포백입니다. 낭배기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늘어나잖아. 이 세포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이걸 낭배 운동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다가 이게 만약에 비어 있다가 여기가 어떤 구멍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요 빨간 구멍 있는 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를 낭배기라 부릅니다. 낭배기. 그리고 요 동물을 이렇게 세포가 이제 이동을 하면 포배에서 낭배기로 넘어오는 거야. 세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여기를 낭배기라고 부르고요. 말려 들어가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게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쪽이 밖, 이쪽이 안, 이렇게 부르기가 애매합니다. 이쪽도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과 밖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낭배 운동 한 거 보면 이제 바깥쪽에 세포층이 있고 안쪽에 세포층이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세포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배엽, 이렇게 부릅니다. 배엽이라고 하는 말이 세포층이란 얘기입니다. 세포층, 외배엽.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안쪽에 있는 세포층이니까 내배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낭배 운동을 하면 안쪽과 바깥쪽에 세포층들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럼 이런 세포층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게 뭐가 될 거냐면, 요 외배엽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면 지금 제가 그린 이 껍데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배엽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입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관, 장,
이렇게 되는 거죠. 엉덩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간색이 외배업, 흰색이 내배업이 되는 공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러려고 내장 만들려고 필요한 게 내장 만들려면 이 안쪽에 세포층이 있어야 이게 어떻게 발달을 해서 이런 공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가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요 연구를 처음 할 때 요와 같은 상태의 세포를 이제 어떤 동물을 봤는데 어떤 동물을 보니까 요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 구멍이 요 구멍에서 요게 나중에 뭐가 되나 봤더니 입이 되더라 이거야. 입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구라고 부릅니다. 처음 봤을 때 입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원구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뭐가 됐느냐 봤더니 장이 되더라. 그래서 원장 이렇게 불렀어. 원장, 원구, 원장. 그리고 동물들을 좀 더 봤더니 모든 동물이 이 낭배 운동할 때 들어가는 이 구멍이 다 입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원구가 입이 되는 동물이 있고요. 원구가 신기하게 항문이 되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부터 먼저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선구동물이라 부르고요. 요거는 입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후구동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원구가 요게 세포 운동에서 말려 들어가는 이 구멍이 입이 되느냐 엉덩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구동물이냐 후구동물이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들 체크 좀 해볼게요. 선구동물, 후구동물 됐고요. 그 다음에 포배, 낭배 됐고요. 그죠? 자, 낭배 운동을 하면 외배엽과 내배엽이 생기죠? 배엽이 두 개지. 그래서 이배엽이라 부르고요. 포배는 배엽이라는 구분이 없어요. 외 안쪽과 바깥쪽이 있어야 외와 내를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배엽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배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3배엽은 배엽 세포층이 3개라는 얘기인데 뭐가 더 있는 거냐면 3배엽에는 내배엽, 외배엽, 안과 바깥.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중배엽이라는 게 추가되면 3배엽이 되는 겁니다. 중배엽은 뭐를 만드는 세포 공간이냐면요. 중배엽은 일단 중배엽이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먼저 보고 설명 이어갈게요. 자, 그 낭배 운동을 해서 요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갔죠. 세포가 여기가 뭐라 그랬냐면 원구라 부른다 그랬고요. 이 안쪽 공간을 원장이라 부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이 외배엽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세포층이 내배엽이 됩니다. 그러면 중배엽은 뭐냐? 내배엽과 외배엽 사이에 있는 세포층이에요. 되겠죠? 내배엽과 외배엽 사이의 세포층이 왜 필요하냐? 왜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자, 요거 먼저 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흰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사람이라고 치면 흰색으로 그리는 게 외배엽 때문에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외부 표면 거죽들이 외배엽이 막 이렇게 잘 분할을 하면 피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배엽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배엽은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장들, 항문까지 이렇게 이 내배엽 때문에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의 몸이 이게 답니까? 내배엽과 외배엽 두 개 층이면 끝나? 아니죠. 여기 심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폐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간도 있어야 되고, 요 내장 말고도 이 주변에 뭐 신장, 콩팥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요. 이 주변에. 그럼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이것들이 유래되는 어떤 세포의 층이 있어야 저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배엽 만드는 세포가 이런 것까지 못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포의 층이 필요해. 이게 분할을 잘 해야 이런 것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들을 만드는 시초의 세포가 되냐면 바로 중배엽입니다. 중배엽. 근데 중배엽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선구동물들은 어떻게 중배엽이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됐죠. 이제 낭배 운동을 할 때 이 옆에 보면은 중배엽이 될 수 있는 세포가 들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원중배엽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중배엽이 될 세포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 있는 세포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 중배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원중배엽 세포계 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배엽이 될 수 있는 세포의 씨앗이 들어 있어요. 선구동물은. 근데 후구동물은요 좀 달라. 후구동물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왔죠. 처음에 이렇게 낭배 운동을 해가지고 이 옆구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이 늘어난 부분이 딱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중배엽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장체강계 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장체강. 여기가 원장이라 그랬죠? 원장을 가지고 체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원장체강계 동물. 되겠습니까? 중배엽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원중배엽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중배엽 세포계 동물이 있고요. 원장이 변해서 되는 원장체강계 동물이 있습니다. 중배엽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자, 포배 설명됐고요. 낭배 됐고요. 포배는 안과 바깥에 구분이 없으니까 무배엽. 낭배는 안과 바깥에 내배엽과 외배엽 구분이 있으니까 이배엽.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중배엽이 만들어진다는 거 배웠으니까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세 개가 있으면 삼배엽이죠. 여기까지 설명됐고, 그 다음에 낭배 운동에서 들어가는 이 구멍, 이 원구인데 원구가 입이 되면 입이 먼저 된다고 해서 선구, 항문이 되면 입이 나중에 된다고 해서 후구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체강 얘기 좀 해볼게요. 체강은 또 뭐냐? 설명합니다. 자, 이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체강이라고 하는 거는 체강은 쉽게 얘기해서 몸에 있는 공간입니다. 몸의 공간. 몸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많이 되나 이거? 빈 공간이 있나 이거? 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좀 잔인하긴 하지만 칼로 여기를 촥 벤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단면을 보면 이렇게 피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좀 위쪽을 잘랐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식도가 있을 겁니다. 식도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겠고요. 이 주변에 뭔가 위쪽을 잘랐으면 뭐 폐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이와 같이 되겠죠. 흰색은 외배엽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빨간색은 내배엽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이런 뭐 폐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중배엽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요것들을 만약에 끄집어낸다고 치면은 지워서 끄집어내 볼게요.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치면은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와 같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폐나 간 같은 걸 공간 안에다가 넣어둔 거야. 공간이랑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폐가 피부랑 완전히 붙어갖고 하나가 아니죠. 떨어져 있는 거야. 흉강이라고 하는 공간에 사람의 체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강과 복강이라는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하여튼
공간이 있는 거야. 이 공간 안에 뭘 담아 놓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수정란부터 막 분할을 할 때 공간을 만든단 말입니다. 공간. 공간. 이 공간을 안 만드는 동물이 있고요. 그게 무채강인 거야. 몸 안에 빈 공간이 없는 거야. 무슨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있고 식도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자, 요 안 공간을 세포로 빼곡하게 채워버리는 겁니다. 중배엽 세포로 완전히 빼곡하게 채워버리는 거야. 뭔가를 드러낼 수 없게. 지금 우리는 위 같은 걸 아니지. 간 같은 걸 드러내면 간이 있는 공간이 비죠. 그리고 간만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근데 채강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가 완전 세포층으로 빼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포를 뜯어내지 않는 한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걸 얼굴을 보고 몸짓을 보면서 하면 조금 편한데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 대충 몸 안에 공간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이런 공간을 안 만들고 중배엽 세포로 빼곡하게 채워 넣어버리는 동물이 있고요. 그런 걸 무채강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원채강은 이거 설명 좀 할게요. 이건 뭐냐면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자, 공간을 만들 때 흰색을 외배엽,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내배엽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공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카톡이 왔네요. 자, 근데 뭐가 됐든 이렇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공간입니다. 여기 안이 공간. 이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강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제가 흰색은 외배엽, 빨간색은 내배엽을 나타낸 거고, 요 색은 중배엽을 표현한 거야. 중배엽, 세포층을. 자, 근데 여기 보면 채강이 있는데 이 채강을 중배엽이 둘러싸긴 쌌죠. 근데 중배엽만으로 둘러싼 건 아니고 내배엽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 완전한 채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의 채강, 원채강 혹은 의채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 안에 있는 공간을 중배엽만으로 둘러싸지 않고 내배엽이나 다른 배엽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게 의채강, 원채강이라 부르는 거고요. 여기 있는 채강은 요 안에 공간을 오로지 누가 둘러쌌냐면 중배엽으로만 둘러싸고 있죠. 이런 걸 진짜 채강, 진채강이라 부릅니다. 이해가 될랑말랑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동물 하나씩 봐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해면동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중에 정리는 한꺼번에 한번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해면동물은 포배 단계에서 멈춘 거야. 그러니까 포배 단계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세포가 쭉 발달을 해가지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 그죠? 겉에만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 겉에 한 겹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냐 밖이냐를 나누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뭐 안이 있어야 밖에 있는 건데, 그래서 배엽이 없는 무배엽성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한 층의 세포층으로 그냥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입수공이라는 데로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이 바닷물 안에 있는 양분을 요거 동정세포라고 불러. 동정세포. 그래서 편모가 막 움직여서 소용돌이를 일으킨 다음에 요거 식세포 작용을 통해 가지고 먹을 거 먹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단순한 형태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조직으로 분화가 안 됐어요. 세포 단계야, 세포 단계. 그냥 세포 하나하나의 단계,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단지 모여있는 형태 정도, 어떤 특정하게 무슨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형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해면동물입니다.
무배엽이고 배엽이 없고 포배 단계에서 멈췄고 세포 단계고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라 무슨 해면으로 끝나면 해면 동물입니다. 무슨 해면, 목욕 해면, 예쁜이 해면 뭐 이런 거 있네요. 여기 예쁜이 해면 있네. 여기 이렇게. 자, 다음에는 강장동물 볼게요. 자, 두 번째 강장동물 보면요. 강장동물은 낭배 단계. 그렇죠. 낭배 단계까지 간 거야.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즉 외배엽과 내배엽이 존재하는 이배엽성 생물이고요. 자세포, 이 자자가 찌를 자자야. 뭔가를 찔러 잡는 그와 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찔러 잡는 세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세포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이 이배엽이니까 안과 밖이 있는 거고요. 세포층이 두 가지 세포층이 있는 겁니다. 내세포층 안쪽, 그 다음 바깥쪽 외세포층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으로 이제 분화가 된 거야. 어느 정도는 안과 밖이 있다 보니까 조직의 형태를 갖습니다. 안이 하는 일과 밖이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요거는 조직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직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까 해면 동물은 세포 단계. 요 강장 동물은 조직 단계. 그다음에 방사대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사대칭이 뭔지 잠깐 볼게요. 지금 요 그림 한번 잘 봐주세요. 자세포라는 게 있고요. 뭔가 찌르는 세포. 그 다음에 히드라 말미잘 산호해파리. 히드라 말미잘 산호해파리. 히말산해. 히드라 말미잘 산호해파리. 주로 순정 만화에서 욕할 때 쓰는 말들이 다 강장동물이죠. 넌 이배엽성 생물이야. 뭐 이런 의미죠. 히드라 말미잘 산호해파리. 너는 조직 단계에서 멈췄어. 미개한 놈.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생물을 아는 사람의 욕입니다. 히드라 말미잘 산호해파리. 그렇죠? 네. 사람한테 할 때나 욕이 되겠죠. 해파리한테 때는 뭐 욕이 안 되겠지만 자, 뭐가 됐든 간에 이 방사대칭의 의미 좀 잠깐 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방사대칭이라는 거는 여기 세 군데 이상으로 이렇게 쪼개서 대칭이 되는 거. 요렇게 쪼갰을 때도 대칭, 이렇게 쪼갰을 때도 대칭, 이렇게 쪼갰을 때도 대칭이 되는 거. 이런 걸 방사대칭이라고 얘기하고 좌우대칭은 좌우대칭인데 방사대칭을 가진 생물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어디가 왼쪽이고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라도 다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근데 좌우대칭이라는 얘기는 잘랐을 때 이렇게 좌우로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앞, 뒤, 오른쪽, 왼쪽, 배 쪽, 등 쪽, 앞뒤 이런 구분이 있는 거야. 좌우대칭과 방사대칭의 차이입니다. 좌우대칭은 왼쪽, 오른쪽, 뒤쪽, 앞쪽, 배 쪽, 등 쪽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좌우대칭의 특징입니다. 근데 방사대칭은 어디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나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는 좌우대칭이냐 방사대칭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자포동물문 요거 방사대칭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드라 말미잘 산호해파리. 여기까지는 이배엽성.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동물들은 다 삼배엽성 동물입니다. 자, 볼게요. 편형동물. 자, 거의 뭐 특징은 요 표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 해면동물, 강장동물 이외의 모든 동물은 중배엽을 가지고 있어요. 중배엽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편형동물은 원구가 입이 되는 선구동물이고요. 선구동물이고 체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배엽은 있는데 체강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될 거냐면 피부, 그 다음에 지금 빨간 거 소화관,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중배엽이 있긴 있는데 중배엽이 모든 세포를 빼곡하게 여기를 채우고 있어요. 빈 공간 같은 거 없습니다.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거. 요게 무체강의 특징이죠. 요런 동물이 플라나리아, 촌충 이런 것들이 있어. 굉장히 납작하죠. 굉장히 납작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납작하니까 몸 표면에서 기체 교환을 직접 해버립니다.
몸 표면에서 기체 교환 같은 거 직접 하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형 볼게요. 자, 선형 동물 보면은 당연히 삼배업이고요. 그리고 의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체강.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탈피를 합니다. 탈피. 표면이 큐티클층이야. 큐티클층인데 요게 탈피를 해요. 껍데기를 벗어.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이거 내 뱃속에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녀석들이 그냥 있는 것도 싫은데 거기에 탈피를 해서 껍데기를 남기네. 이런 젠장. 탈선. 그쵸? 앞글자 따서 탈피하는 동물이 선형동물. 탈선. 그쵸? 선충, 십이지장충 그냥 상상하세요. 탈선 이런 거 외우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는 해충, 요충 이런 게 그냥도 뱃속에 있는 것도 싫은데 껍데기를 벗어 아우 징그러. 예, 선형동물입니다. 선으로 되어 있고요. 의체강. 체강이 있긴 있어요. 얘네들. 있긴 있는데 중배업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건 아니야.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 내배업이든 외배업이든. 되겠죠? 선형동물. 자, 윤형동물 볼게요. 자, 윤형동물은 의체강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 의체강 가지고 있고 선모환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선모환. 선모환이 뭔지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조금 키워서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뭐가 선모환이냐면 요 입, 요 부분. 선모가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원을 이루고 있다고요. 선모가 동그랗게. 요 윤충입니다. 윤충.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징그러울라나? 멋있을라나? 예, 윤충. 되겠죠? 유형동물, 윤충. 자, 그 다음에 환양동물 볼게요. 자, 환양동물 삼배업성이고요. 당연히 진체강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배업으로만 체강을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는 진체강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성구동물이고 폐쇄순환계. 아, 이게 이제 새로운 단어죠. 폐쇄순환계가 있고 개방순환계가 있어요. 자, 폐쇄순환계하고 개방순환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폐쇄순환계는 심장이 이렇게 있고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나가잖아.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때까지 피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순환계. 이게 폐쇄순환계입니다. 사람이 폐쇄순환계죠. 개방순환계는 그럼 뭐냐? 개방순환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 쉽게 얘기해서 모세혈관이 없습니다. 개방순환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쫙 나와. 근데 혈관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냥 혈관이 끝이 끊어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개방순환계야. 근데 환영동물은 폐쇄순환계를 가지고 있다. 환영동물은 폐쇄순환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 쓸 거를 안 썼네. 그 다음에 트로코포라가 윤충 윤형동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 생김새를 가지고 트로코포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트로코포라처럼 생긴 윤충처럼 생긴 어린 시절을 거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담윤자라고도 합니다. 담윤자. 이름 어렵죠? 환영동물은 트로코포라 유생 시기를 거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연체 볼게요. 보기 전에 환영동물은 지렁이, 거머리. 지렁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환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환영동물의 특징입니다. 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영동물. 자, 그 다음에 연체 볼게요. 자, 연체동물 보면요. 연체는 뭐 흐물흐물해서 연체겠죠. 삼배업, 진체강, 성구동물이고요. 외투막. 우리 그 오징어 먹을 때 우리 오징어 그 씹는 몸체 있죠? 그 질긴 몸체. 그걸 외투막이라 부릅니다. 뼈대가 있는 건 아닌데 외투막으로 단단하게 쌓여 있어요. 오징어 그 몸뚱아리 외투막. 그 다음에 환영동물하고 같이 환영동물, 연체동물 다 트로코포라 유생을 가집니다. 트로코포라 유생 시기를 갖는다. 이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환영동물, 연체동물.
트로코포라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트로코포라를 환영합니다. 트로코포라를 환영합니다. 환영.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징어, 바지락, 소라, 달팽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표현할 때 다판유 한쪽만 딱딱한 판으로 덮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종류, 이 부자가 도끼 부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메페류. 부종류는 이 조개들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발 이렇게 삐져 나오는 요 발의 모양이 이거 그림 좀 못 그리는데 요 발의 모양이 도끼 날 같다. 그래서 도끼 부자를 써서 부종류 발이 혹은 껍데기 조개가 껍데기가 양쪽에 2개 있죠. 그래서 2개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이메페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종류 조개 있고요. 복쪽 이거는 다리가 이게 다리잖아. 배 쪽이 다리다. 배를 다리로 쓴다. 그래서 복쪽이라는 말을 쓰고요. 두족은 오징어가 이렇게 있죠. 여기 다리가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가 머리입니다. 여기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두족류라 부릅니다. 오징어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연체동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절지 볼게요.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자, 절지동물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동물들이라서 제가 뭐 특별하게 사진을 실어놓진 않았는데, 자 보시면 진체강이고요. 이젠 다 진체강이고 선구동물이고 개방순환계. 아까 환영동물은 폐쇄순환계였는데 절지동물은 개방순환계입니다. 개방순환계 기억해 두시고요. 절지동물의 이게 뭐 종류들이죠. 곤충, 거미류, 갑각류, 다지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다리의 쌍의 수가 곤충은 3쌍, 거미류는 4쌍, 갑각류는 5쌍, 다지류는 여러 쌍 이렇게 되는 거야. 곤충에는 개미 이런 거 있고 거미류는 거미, 갑각류는 개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집 가면은 다리가 10개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다지류는 진해 뭐 이런 것들 있죠. 절지동물. 자 이제 극피하고 척색 2개 남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극피동물 보면은 극피동물은 3배엽성 동물이고요. 당연히 3배엽이죠. 해면 강장 빼곤 다 3배엽이고요. 진체관 가지고 있고 후구동물은 다 진체관 가지고 있고요. 수간계를 가집니다. 수간계가 진짜 신기해요. 바닷물을 내 피로 쓰는 거야. 바닷물이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물이 내 몸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수간계. 이런 것들은 성게, 불가사리, 해삼. 불가사리, 해삼, 성게 이런 것들이 있죠. 해삼, 바다삼 이게 몸에 좋대요. 인삼 안에 사포닌이 들어서 몸에 좋다고 하죠. 해삼도 사포닌이 들었답니다.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조상들이. 네, 극피동물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대망의 척색동물 볼게요. 자, 척삭동물은 사람이 속하는 동물군이 척삭동물입니다. 척삭이라고 하는 건 척추 쪽에 있는 실 같은 형태라는 얘기인데, 삭이 이제 밧줄삭 뭐 이런 건데, 동물이 이렇게 있을 때 실 같은 구조물들이 생긴더라 이거죠. 여기에. 근데 두삭이라고 하는 거는 실 같은 구조물들이 머리 쪽에 생긴다는 얘기고요. 미삭은 꼬리 쪽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삭은 이런 창고기가 있는데 실 같은 척삭이 생겨가지고 일생 동안 쭉 이어지는 거. 이게 창고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두삭동물. 자, 머리 쪽에서 생겨가지고 쭉 꼬리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일생 동안 가. 죽을 때까지. 이게 두삭. 미삭은 우렁챙이죠. 미삭은 꼬리 쪽에서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유생 시기에만 있고 성체 때는 없어요. 성체 때는 척삭이 사라집니다. 이게 미삭이고요. 척추동물은 척삭이 어렸을 때 아주 유생 시기에 있다가 크면서 척삭이 척추로 바뀌는 동물들.
척삭이 척추로 바뀌는 동물들을 척추동물이라 부릅니다. 척삭, 척색 이렇게 뭐 똑같이 불러요. 그러면 두삭, 미삭, 척추동물 이렇게 되는 거야. 먹장어 뭐냐? 척추동물에 설명할게요. 척추동물에 뭐가 있느냐? 척추동물은 척삭동물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라스트로 5분 안에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척추동물입니다. 이게 척추동물. 아까 그 먹장어, 칠성장어 요거는 원구류라 불러가지고 척색도 있고 척추도 있어요. 척삭도 있고 척추도 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원구류죠. 그래서 조금 특이합니다. 먹장어, 칠성장어는 여러분들이 장어집에서 먹는 커다란 건 거 어류고요. 그 포장마차에서 먹는 좀 작은 그거 먹장어 한번 보세요. 먹장어, 칠성장어. 원구류는 또 하나. 원구류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원구류는 턱이 없어요. 턱이 있어야 입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턱이 없는, 털이 아니고 턱입니다. 턱. 무항류라고 얘기하는데 턱이 없으니까 입을 오물오물 할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그란 원반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그란 형태의 입을 가지고 있어. 원구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알죠? 어류가 뭔지, 양서류가 뭔지,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근데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되는 거, 일단 체외 수정. 수정을 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장소가 몸 바깥이냐 몸 아니냐. 그죠? 체외 수정.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양서류까지. 개구리도 보면은 개구리 이렇게 앞놈 개구리가 있고 뒤에 위에 이렇게 순놈 개구리가 있는데, 앞놈 개구리가 가면서 알을 막 바닥에 뿌리면 순놈 개구리가 정액을 막 뿌려서 수정이 끝납니다. 즉 수정이 몸 바깥에서 돼요. 체외 수정이죠. 근데 뱀은 파충류가 이제 대표적이고 뱀이 있는데, 뱀은 두 마리가 막 생식기를 몸 안에 집어넣어서 몸 안에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파충류부터는 기억해 두시고, 양막은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을 양막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양수가 이렇게 있으면 애기가 들어가 있는 요 양수를 싸고 있는 막, 여기가 양막인데요. 이거는 알에도 양막은 존재합니다. 알에도. 그러니까 양막은 체외 수정하는 애들은 양막이 필요가 없어. 뭘 이렇게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물에다가 그냥 물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 버리니까 양막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체내에서 수정하는 애들은 그게 알이 됐든 아니면 몸 안에 아기가 됐든 하여튼 그걸 싸고 있는 막이 존재합니다. 그게 양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체외 수정하는 애들은 양막이 없고요. 체내 수정하는 애들은 양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온동물, 정온동물이라고 하는 건 체온이 일정하다는 거야. 만졌을 때 따뜻해 몸이. 그게 정온동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마뱀이나 이구아나나 뱀 같은 거 만지면 따뜻하지 않아요. 서늘해. 변온동물의 특징이죠. 근데 집에 뭐 닭이나 이런 거 키우면 한번 만져보세요. 닭 몸 안에 쫙 넣으면 되게 따뜻해요. 정온동물이죠. 그 다음에 난생 태생은 알을 낳느냐 새끼를 낳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 쭉 풀어서 얘기했던 동물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 외우는 법이나 정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를 한 강을 더 만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